주어하고 서술어이면 이제 주어 서술어면 이 주어 서술어의 사인이 참 많아. 단순 주어, 단순 서술어도 있고 문장 주어, 문장 서술어도 있고 이 여러 가지 사인이 있거든. 어쨌든 그걸 합해가지고 주어 서술어라고 해요. 주어 서술어라고 하면 단순 주어, 단순 서술어, 문장 주어, 문장 서술어 다 합해가지고 이제 서술어라고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 목적어가 나오는 거지. 목적어가 이렇게 나오고 목적어가 나왔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서술어가 하나 더 나와. 이렇게 주어가 나오고 서술어가 나오고 이걸로서 문장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주어 서술어. 그 다음에 목적어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술어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서술어하고 목적어가 하나의 묶음이 돼가지고 그냥 하나의 묶음이 되는 거야. 여기 하나의 이렇게 묶음이 되는 거지. 너무나 두 개가 친해가지고 딱 하나의 묶음이 되고 그 다음 이 서술어는 요걸 갖다가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야.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얘 서술어의 주어는 얘가 주어잖아.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서술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이 서술어하고 목적하고 짬짬해가지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이거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하고가 더 친한 거지. 얘가 뭐뭐 하는데 그것을 얘가 뭐뭐 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얘가 올 때는 그러면 얘 서술어가 있는데 이 서술어가 만약에 이럴 때 서술어 목적하고 난 다음에 서술어가 오면 이 서술어의 주어는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이럴 때는 이 서술어의 주어는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서술어라고 하더라도 그럼 요 서술어는 전부 다 요 서술어는 문장 서술어가 될지 있지만 여기는 전부 다 단순 서술어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서술어는 전부 다 7가지 준동사만 온다는 거야. 어쨌든 여기서부터 7가지 준동사만 온다는 거지. 그럼 너무나 간단한 것은 주어 서술어로 끝나면 제일 간단하지만 근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되면 그 다음에 간단하고 그 다음 이 서술어가 얘하고 둘이는 쪽짝꿍이 하나가 돼버리고 얘가 주어의 서술어가 될 때는 또 그 다음에 편한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목적어하고 얘 서술어가 왔을 때 얘 서술어가 주어의 서술어가 아니고 목적어의 서술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 목적 서술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이걸 공식으로 한번 잘 한번 써보세요. 위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는 주어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서술어가 이렇게 나오잖아. 주어 서술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의 목적어 여기에 너무나 같이 올려지는 거죠. 여기에 한 묶음이 되고 다음에 서술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얘는 이 서술어는 얘의 서술어가 되는 거지. 이런 경우잖아요. 위에 거는. 근데 밑에 거는 좀 달라요. 밑에 거는 주어가 오고 서술어가 오잖아. 근데 목적어가 오는데 이 목적어가 주어가 되고 얘의 서술어가 다시 따라 나오는 경우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모양은 똑같아도 결국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근데 요 차이가 그러면은 분간하기 어려우냐? 쉽다고요, 그냥. 보면 뭐 문맥상으로 봐서 당연히 그렇다는 거지. 그럼 얘는 요거 합해가지고 요거 합해가지고 그냥 합해가지고 하나의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서술어가 되고 얘가 이제 서술어가 붙잖아요. P1이 붙잖아. 그럼 얘 서술어잖아요. 그럼 두 개가 어차피 하나의 서술어거든. 그러니까 S 플러스 P가 되는 거예요. 결국 S 플러스 P로 끝나는 거지. 요거는 요 전체가 얘가 뭐 하는 걸 어떻게 한다는 말이잖아. 요 전체가 P가 되는 거지. 그냥. 그럼 이건 바로 그냥 S 플러스 P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S 플러스 P. 그런데 또 이론상으로는 이것도 가능하잖아요. P, O의 B가 하나의 그냥 P가 돼버리고 또다시 P가 P1에 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얘의 서술어가 되지만 얘는 얘의 서술어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가 또 P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것도 결국은 S 플러스 P 플러스 P1
해가지고 결국 S 플러스 P가 되는 거지. 결국 모든 문장은 S 플러스 P로 마지막에 끝나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붙을 때, 이 스스로가 붙을 때, 아, 얘가 얘를 주어로 하느냐, 아니면, 문장 주어를 주어로 하느냐, 이제 그런 데 대해서 하다 보면 이게, 느낌이 오거든, 느낌이.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런 게 있잖아. 요런 게, 영어에서는 제일 복잡한 게 이거예요. 참 복잡한 것 중에서는 간단한 거예요. 얘는 얘가 주어잖아요. 그 다음에 얘가 주어거든. 그래, 스스로라 그래도 이 스스로는 얘를 스스로하고 있고, 이 스스로는 얘를 스스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얘나 같은 스스로라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거든. 근데 스스로는 두 개가 모아놓는 거지. 이게 영어의 특징이에요. 그래, 두 개 모아놓으면 요 스스로하고 합해진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 S 플러스 P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잖아. 그리고 OA가 되는 거지. 이게 좀 세련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련된 방법. 여기 합해.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PB 현상이라고 그래요. PB가 되는 현상. 그런데 이제 이 PB가 원소 기호로 뭐죠? 납이라는 거지. 납은 뭔가를 딱 붙이는 거잖아. 그래, 어쩌다가 그러니까 말이 그래 돼버린 거야. PB가 납이거든. 그래, 납처럼 딱 붙어 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이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 take잖아요. take. 가져오라. 네. 가져가세요. take. 뭘? coffee. 커피 한 잔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커피가, 이게 coffee라면 커피 한 잔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안 쓰면 어떻게 되죠? 커피 이러면 그냥 세상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커피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명사라고 하는 거는 앞에 설정해 주는 말이 없으면, 명사는 반드시 설정어가 있어야 되거든. 설정해 주는 말이 없으면 말이에요, 이거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개념. 그러니까 누구 하나를 특정하는 게 아니라 실체가 없이 개념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야. 그냥 커피 이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커피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 설정을 딱 해주잖아. 커피 이러면 어떻게 돼? 한 잔의 커피가 되는 거지. 그래서 the coffee 이라면 지금 우리가 소재로 삼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커피 이런 뜻이고, 여기다 any coffee 이라면 어떤 커피라도 이런 것이, 어떤 커피라도 좋다. any coffee 이렇게. 요게 이제 뭐라고요? 설정 명사. 명사는 설정 명사가 설정해주고, 스스로는 설정 스스로가 설정해주고, 원리가 너무나 자명한 거야. 딱 떨어지는 거지.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명사가 하나 있으면은 되긴 되지만 뜻이 시지분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고, 스스로도 하나 있으면 안 되잖아. 여러 개 해가지고. 그 결국은 저 앞에 있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걸 자꾸 설정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잖아. Take a coffee. 그러면 요것만 하면 커피 한 잔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커피 한 잔 가져가세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것도 하면, 요거는 take 이러니까 이건 현재 꼴이죠. 현재 꼴이에요. 현재 꼴은 비현실이잖아. 비현실인 것은 권고 아니면 명령, 아니면은 뭐 불만이라든가 권유, 제한 이런 거거든. take a coffee라면은 take 커피 한 잔 가져가라 이 말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가져가세요 부탁을 하는 거야. 이걸 무조건 명령으로 하는 게 우리 학생들이고, 명령이 아니고 제안을 하는 거지. 한 잔 가져가세요 부탁하는 거죠. 그러면 take 한 잔 가져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out 되잖아. 그러면 이 out이 뭐지? 요 out이 스스로잖아요. 목적어 다음에 스스로가 나왔어. 근데 그러면 이 out이 밖에 나가는 거거든. 그러면 누가 나가? 얘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OA라고 하는 거지. 목적어가 되면서 주어가 되고 여기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OA 플러스 B란 말이에요. 이게 A 플러스 B면 A가 B 한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게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대문자로 쓰죠. A가 B 한다. 이게 그러면 커피가 커피 한 잔이 out 밖에 있다 이렇게 되거든. 그냥 요거는 커피 한 잔이 밖에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A coffee out.
커피 한 잔이 밖에 있어요. 참 간단하잖아. 커피 아웃.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게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대문자로 써주는데 이게 독립이 아니잖아. 남의 목적으로 돼 있는데 목적 다음에 목적 스스로 돼 있으니 이건 독립된 게 아니야. 그래서 어디에 더부살이 할 때는 소문자로 써지는 거지. 그런데 얘는 목적어가 되면서 뭐가 된다? 서술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지. 그럼 얘는 out은 커피가 밖에 나가는 거고요. take 가져가세요 하는 건 누가 가져가? 당신이 가져가는 거잖아. you. 네가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되게 이렇게 이게 현재 꼴이잖아요. 현재 꼴을 쓸 때는 주어를 좀 생략을 해줘요. 왜냐 대부분 상대방을 말하는 거니까. 상대방이 아니라도 주어를 좀 생략해주는 경향이 있어. 이렇게. 생략.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사람은 is a king 이다. 이 말이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He's a king 이라면 그 사람은 왕이다 말이잖아. 그렇죠? 그럼 실제로는 사실이잖아요. 그 사람 왕인 게 사실인 거야. 근데 he be a king 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하면 he be a king 이렇게 쓰면 그가 왕이었으면 좋겠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혹시나 그가 왕이라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재 꼴이라도 이런 게 있잖아. 왕이든 어떻든 이런 말도 쓰잖아. 왕이든 어떻든 하면 사실은 아니잖아. 이렇게 해서 양보를 나타내거나 대조를 나타내는 경우 있잖아. 뭐뭐 하든 어쩌든. 이럴 때는 주어와 서술의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Be he a king 이러면 뜻이 그가 왕이 됐든 아니든 이런 뜻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권고라든가 권고, 명령 이런 경우는 그냥 주어를 앞에 쓰는데 이게 뭐뭐이든 어떻든 해가지고 양보를 나타내잖아요. 강하게 현재꼴을 쓸 때는요 바꿔줘요. 그럼 어떻게 되죠? Be he a king 이렇게 그가 왕이든 어떻든 이 말이에요. Be a king 그가 왕이든 어떻든 Be he a king 이런 뜻이 된다고요. 그거 참 재밌게 쓰지. 그러면 저거는 쌤 지금 준동사잖아요. 명사 준동사라서 쓰는데 네네. 기본 동사의 현재 꼴도 저런 방식 맞아요. 똑같아. 예. 그럼 do가 앞에 오는 거예요? 아닌데 do가 앞으로 오기도 하고 did가 앞으로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이래 뭐뭐 하든 어떻든 이러면 양보가 되잖아요. 또는 뭐뭐 한다면 해가지고 가정을 하게 되잖아요. 가정을 할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가정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된다고요. 그걸 가정할 때는 보통 if를 쓰는데 안 써도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그 정도가 기억하십니까 지금? 자,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왕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선 요거부터 그냥 명령이니 권고니 권유니 요 정도는 좀 약하잖아요. 요럴 때는 그냥 you take 하는데 주어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죠. take a coffee out 이렇게 커피 한 잔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와 같이 뭐뭐이든 어떻든 해가지고 이럴 때는 좀 강한 현재꼴이 되거든. 강한 비현실이라고요. 뭐뭐이든 어떻든 또는 아닌데 뭐뭐 하다면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 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가정이거나 아니면은 대조잖아. 뭐뭐이든 어떻든 그가 왕이든 어떻든 하면 그 사람이 왕이 아니란 말이잖아요. 왕이일지도 모르지만 왕이 아니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be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be king 이러면 그가 왕이든 또는 하나 이런 게 또 나와요. peasant. peasant란 말이 농부란 말이거든. 그럼 그 사람이 왕이든 농부이든 이렇게 되는 그가 왕이든 농부이든 이런 게 있잖아. 집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 이럴 때는 be king or peasant. 그가 왕이든 농부이든 이렇게 된다고. peasant 이건 농부, 소작인 이런 말이거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러죠? 이게 뭐뭐이든 어떻든 이런 것도 있고 뭐뭐 한다면 해가지고 가정을 한다는 거지. 가정은 반대 사실을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가정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녀가 is a queen 이거다. queen 이러면 여왕이거든. She is a queen 이러면 그녀는 여왕이다 이런 뜻이야. 그죠? 근데 만약에 그녀가 지금 여왕이 아닌데 여왕이다라고 말을 쓰면 안 되잖아. 그럴 때는 she 다음에 그녀가 여왕이 아닌데 여왕이다 이러면 is 대신 뭘 써야 되죠? were를 써야 되잖아. She were a king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 아닌 걸 갖다가 이래 쓰려고 하면 그가 여왕이라면 하든지 여왕이더라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왕이 아니잖아 이건 확실히.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were she a king 이렇게. were she a king. 뭐뭐 이라면 were she a queen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게. 그러면 이게 그가 여왕이라면 이런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가 여왕이 아닌데 were she a king 이라면 여기에 were가 앞으로 가가지고 그녀가 여왕이라면 이런 뜻이 돼요. were she a king. 그러면 if를 썼잖아요. if를 쓰면 그냥 원래로 돌아가는 거죠. if she were a queen 이렇게 요거는 평범하게 요를 쓰는 거예요. if she were a king 이라면 그냥 회화체에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요건 약간 문어체야. 요거는 이렇게 하면 if she were a king 이라면 그녀가 여왕은 아니지만 혹시 여왕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if she were a king 이라면 지금 이거는 were라고 하는 것은 과거 꼴이니까 과거 사실이 아니고 기존 시점에서 반대 사실을 나타내잖아. 그럼 if she were a king 이라면 그녀가 지금 여왕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요게 요렇게 써도 되지만 요거는 구어체고요. 요건 문어체로 들어가면 바로 이게 were가 주 앞으로 나가면 이게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was she a king? 그녀가 여왕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녀가 여왕이라도 이렇게 하면 be를 쓰면 되잖아요. be she a king. 그녀가 비록 여왕이든 어떻든 이렇게 나가는 거지. be she 그녀가 queen 이러면 그가 여왕이든 어떻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가 여왕이든 어떻든 be she a king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하는구나. 이건 참 좀 까다로운 부분이겠죠. 근데 그렇게 주문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거야. 머릿속에.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 were가 보통으로면 she가 그녀가 뭐뭐였다가 was를 써야 되잖아요. was를 써야 되는데 이건 아니기 때문에 요 were를 썼다고. 이게 바로 과거 꼴이잖아. 비동사가 그녀가 여왕이라면 이런 뜻이에요. 여왕이라면. 자, 그런데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써도 되지만 요거를 갖다 동사를 were를 주 앞으로 갖다 대면 이거는 비현실을 나타낼 때 있어서는 꼴을 나타낼 때는 거꾸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그런 뜻으로. 꼴은 반대 사실이고 아까 그 be she a queen은 네. 반반이거든요. 반반이죠. 그러니까 뭐뭐이든 어떻든 이렇게 뜻이 나오는 거지. 만약에 반대가 아니면 반반이라도 가능성이 없으면 뭐뭐이든 어떻든이라 할 수 없잖아. 이건 완전히 이건 아니거든. 반대 사실이기 때문에 반대 사실인데 뭐 이든 어떻든 이런 말이 안 되잖아. 그 이든 어떻든 하려고 하면 그거는 반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be를 써야 된단 말이야. be she a king. 그녀가 여왕이든 아니든 이렇게 된다고요. 여왕이든 아니든. 이건 갑자기 이렇게 졸지에 뛰어난 문법을 하게 됐네. 이런 건 잘 안 쓰지 보통. 뭐라고? 캐리하다가.
갑자기 이래 된 거지. 그러니까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OA 플러스 B. 이해가 되시죠? 그 캐리를 보는 거지. 이제 돌아와가지고 캐리를 한번 하면 운반하단 말이잖아요. 네. 운반하다. 운반해가지고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지, 뭐뭇을. OA를 갖다가 어디 밖으로. 그러면 캐리를 밖으로 끄집어내는 거, 밖으로 운반해 가는 거고요. 캐리 다운이라면 밑으로 운반해 가는 거라고요. 캐리 다운. 그러니까 누구를 OA를 요거를 밖으로 운반해 나가는 것, carry out 밖으로 나가는 거고, 요거는 carry OA를 down을 아래로 운반해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뭔가 위에 있을 때. 그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걸 carry out 하고 carry down 해버린다는 거지. carry down. 자, 이렇게 해서 carry 한 다음에 down 아래로 무엇을 OA를 이렇게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요런 걸 갖다 PB라고 그랬잖아. PB 플러스 OA 이렇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PB 플러스 OA 이게 마치 수학 공식 같잖아. 근데 이걸 너무나 많이 쓰거든. 이걸 요렇게 하는 것이 영어의 아주 매력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모르잖아요. 요런 이치를 모르잖아. 이치를 모르면 이제 어떻게 돼? 이걸 구동사라 해가지고 외워야 되는 거야. 우리 문법에서는 부동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동사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동사잖아요. 동사인데 동사 구라고 하면 이게 두 단어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행세를 하는 걸 구라 그러거든. 두 단어가 모여가지고. 근데 사실은 거기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절과 구가 있거든요. 절과 구가 있는데,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걸 갖다 절이라고 그러고, 구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안 되는 걸 갖다가 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들어가면 문장 주어 플러스 문장 서술어가 되는 걸 절이라고 그러고, 그게 안 되는 걸 구라고 하는 게 이게 정통이에요, 이게 맞거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하면, 구가 두 단어 이상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동사가 되는 것. 그걸 구라고 하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분석이 안 되잖아. 분석이 안 되니까 동사는 동사인데 여러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동사가 됐다 해서 동사 구라고 하거든. 그래서 구의 형태로 되어 있는 동사를 구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부동사.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분석이 안 되고 어쨌든 두 개를 모아가지고 하나로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look, 보다 말이잖아요. look. 그 다음에 for 이러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이거는 서술어고 얘는 설정 서술어잖아요. 그럼 무엇을 추구해서 보다 이러니까 이건 찾다가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볼 땐 이것도 서술어고 이것도 서술어잖아요. 근데 얘를 설정해 서술이기 때문에 P1이라고 해주지? 순서가. 그러면 무엇을 구해서 찾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동사가 두 개가 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 그럼 요거는 요거는 그냥 서술어, 설정 서술어고 요거는 그냥 서술어잖아. 그러니까 설정 서술어가 서술어를 갖다가 뭐 해준다? 설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요렇게 하면 이 동사가 두 개의 동사가 될 필요가 없잖아요. 두 단어가 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요런 분석이 안 돼봐요. 분석이 안 되면 두 개가 합해가지고 어떻게? look for 해가지고 무엇을 찾다 이렇게 외워야 되는 거지. 그걸 우리 중학생들이 외우는 이게 저거잖아. look for, 무엇을 찾다. 그래가지고 영어를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언어가 여러 개를 모아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 각각 분석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 carry out 이래가지고 carry out 하면 밖으로 운반하다.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얘하고는 PB의 관계라는 거지. PB의 관계인데 이걸 몰라보세요. 모르면 두 개를 합해가지고 carry down, 아래로 운반하다. carry in, 안으로 운반, 이렇게 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 갖다가 구동사라고 하는 거야. 걔들이 그렇게 말을 붙여놨어. 누가? 일본 사람들이 붙여놓은 말이지.
일본 사람들이. 근데 사실은 군이 절이라고 하는 건 이 뜻이에요. 단순 주어, 단순 서술은 구라 그러고, 이건 구예요. 그러니까 요 중에서 단순 서술어일 때는 단순 주어 없어질 경우가 많잖아요. 왜 없어집니까? 앞에 있잖아. 앞에 S가 있잖아. 공통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항상 없어질 수가 있어. 그냥 요것만 하나만 가지고도 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는 문장조, 문장수어 이럴 때는 절이라고 그러고. 그럼 여기에 시간이 딱 들어가가지고 있을 때는 절이고, 시간이 들어가지 않으면, 즉 자유시간이면 구고, 이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 요것도 커피 아웃, 이걸로 볼까? 그러니까 커피가 밖에 있다, 이건 구라고요. 커피, 한 잔의 커피가, 밖에 있다. 이거잖아. 그럼 이건 구예요. 왜? 이거는 단순 주어 플러스 단순 수술 아닙니까? 그럼 이건 구예요. 근데 만약 a coffee is out, 지금 시간이 확실히 특정돼 버리잖아. 이건 이제 절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구와 절은 이런 관계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있으니까 두 개를 합해가지고 이제 구동사다 하는데 대기 듣기 싫어. 구동사는 들으면 너무 짜증나는 거지. 왜냐? 분석이 안 되면 안 된다고 해야지. 분석이 안 되는 억지로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학원에 가보세요. 전부 다 구동사 해가지고 애들이 막 구동사 몇 개 외우면 집 보내주고 막 이러잖아. 그게 얼마나 애들도 그 구동사 외운다고 힘들겠어. 근데 그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PB를 알면 되는데 PB를 모르잖아. PB. 이건 다 몰라. 우리만 이제 아는 거지.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the government has failed. 이렇게. 이게 the government잖아요. has failed to carry out the reforms promised. 이거 한번 해보면 이게 더 무지하게 좋은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 한번 해보자고요. 우선 failed를 한번 해보자고요. fail. 이게 F-A-I-L 이거예요. fail. 이건 실패하는 말이잖아. 실패하다. 실패하다. 그러면 fail은 실패하단 말이거든. 그럼 이게 과거는 failed예요. failed. 예.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하나 더 나오잖아요. failed. 그럼 요거는 현재 동사라고 그러고, 요거는 과거 동사라고 그러고, 요거는 우리가 이전 분사라고 그러잖아. 이전 분사. 이전에 있었던 분사. failed. 그럼 요거는 failed라면 요거는 실패했단 말이니까 요거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이런 거잖아. 네. 실패한 상태예요. failed. failed. 요거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failed. 실패한 상태입니다. 그럼 요거는 실패하다. 현재. 요거는 과거. 실패했습니다. 요거고. 요 failed. 이거는 실패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상태입니다. 옛날에 실패했으니까 실패한 그 상태가 그대로 좀 보존되어 있잖아. 그 나는 실패한 상태예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거는 이전 분사는 과거에 있었던 일의 결과이기 때문에 주로 요거하고 같다고요. 같거나 아니면 조금 다른 거지. 요럴 때는 거의 같아요. 요거 ed를 붙였을 때는 똑같아. 근데 이제 ed가 아니고 다른 걸 붙였을 때는 조금씩 다르게 변하기도 하지. 그건 아마 조형적인 면이 있어서 그럴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뭐 같은 단어가 쓰이는 데 따라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쓰인다는 건 이미 우리가 아는 거잖아. failed. 자, 그런데 요거 현재 과거인데, 그럼 요거는 자, 실패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이 차이점 압니까? 실패한다. 실패했다. 이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실패한다는 것은 이 사람 습관이 실패하는 습관이야. 난 항상 실패한다. 이런 뜻이야. 아니면은 또 실패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거나, 그건 막 실패할 운명이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지금 당장 실패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지금 당장 실패하고 있는 것은 failing.
실패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 다음에 실패하고 싶다. 뭐 이런 건 없겠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러잖아요. 이럴 때는 to fail. 요거는 이제 확실하잖아. 요 두 개는 더 이상 쓸 필요도 없잖아. ing 붙이면 되고 to 붙이면 되고.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이거는 자꾸 바뀌니까 이제 붙여놓는 거지. 그러면 요거는 그럼 실패하는 것이 버릇이 돼 있고 실패할 운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failed는 옛날에 한번 실패했다는 말이잖아. 그럼 요거는 실패한 상태이다. 실패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 실패한 적이 있다. 이건 어떻게 하냐고. 실패한 적이 있다. 그런 말도 써야 되잖아. 실패한 적이 있다. 그러면 fail 적이 있다. 뭐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 그 실패한 적이 있다. 또는 이때가 계속 실패해 왔다. 실패해 놓고 있다. 지금 실패해 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그런 것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뭐 한 적이 있다. 일단 뭐뭐 해 왔다. 이렇게 또는 뭐뭐 해 두었다. 이거 요런 게 있잖아요. 요런 거하고는 요거는 현재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요것도 이전문사도 아니잖아. 요럴 때 뭐뭐 한 적이 있다가 이게선 제일 자주 쓰이지 않겠습니까? 나는 뭐 이런 연애에 실패한 적이 있다. 첫사랑이 실패한 적이 있다. 이러잖아. 첫사랑이 실패한 적이 있다. 만약에 첫사랑이 실패 안 했으면 그 첫사랑 아니에요. 그거. 그거 끝사랑이지. 끝사랑. 첫사랑이. 끝사랑이지. 그러니까 그건 첫사랑도 아니야. 첫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이에요. 뭐가 서로 서툴러가지고 안 되는 게 그게 첫사랑이지. 잘 되면 그게 첫사랑이겠냐고. 우선 만나고 결혼하면 첫사랑이지. 그러니까 그게 끝사랑이라니까. 이 사람 첫사랑이 없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 첫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사랑도 없고 그냥 끝사랑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아예 사랑이 없다고 봐야지. 첫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안 됐기 때문에 끝나고 다른 데서 딱 함으로써 아련한 옛날 추억이 돼야지. 그게 첫사랑이지. 맞네, 그러니까. 오, 그래. 내 말이 어찌 틀린 게 있던가요? 그래, 누구나 다 아는데 나는 그 표현을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안다고. 그러니까 첫사랑은 안 되는 게 첫사랑이지. 잘 되면 그게 첫사랑이겠냐. 그래, 맞잖아.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뭐뭐 한 적이 있다. 이게 요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지속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동사. 지속됐잖아, 이거는. 지속동사. 왜 지속동사냐면 다른 거는요. 자, 보세요. 이거는 다른 거는 자, 현재는 지금이잖아. 아니, 여기 지금이라고 보죠. 지금 실패하는 버릇이 있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되잖아. 과거는 어때? 과거에 어떤 한 점에서 그랬잖아. 실패했단 말이잖아. 이것도 지금 failed, 실패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잖아. 지금도 요 시점에서 그렇다는 말이에요. 모든 게 한 시점에서 있었던 일이야. 그런데 얘는 뭐 한 적이 있다 이러면 한 시점이 아니야. 이건 어느 정도 지속되어 있는 기간 중에서 요거는 그렇지만 쟤들은 여기서 요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요 사이에 한 적이 있고 계속 해왔고 쭉 해와가지고 마침내는 해두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걸 갖다가 시점이 달라 말이에요. 요거는 딱 그 현재 과거만 있으면 되는데 얘는 현재가 아니고 현재까지 과거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두 가지야 이거는. 자,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라면 지금까지란 말이잖아. 그 옛날부터 그 다음 옛날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옛날까지. 그 지금 옛날부터 와서 요까지. 그 다음에 그 옛날부터 그 옛날, 그 조금, 그러니까 대과거에서부터 과거까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해서 그때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된다고요. 자, 그게 시점이 달라. 그래서 얘들은 다 이런 것도 시점이 딱 있어야 되는데 그 시점 얘는 종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점. 그 어디 종유 시점. 그 얘들은 다 시점인데 얘는 뭐야? 종점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시점은 is로 나타내잖아. 시점은 is로 나타내요 항상. 그리고 is 다음에 오는 거는 전부 다 이런 이전문사야. 근데
이 지속동사는 종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종점 때까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돼 왔잖아. 그런 상황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들은 have로 종점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 해왔다는 그 have 그거 가지고 거기서 이미지를 가져온 거지. have 이라면 지금까지, had 이라면 그때까지. 이렇게. 요거는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뭐뭐 한 적이 있다, 뭐뭐 해왔다, 뭐뭐 해두었다. 이렇게 된다고요. 요거. 이 have는 원래는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거기서 이제 이미지를 가져온 거지. 그런 상황을 계속 거기까지 가져온 거잖아. 그러니까 have, 지금까지, had, 지금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거는 시점이 있어야 되고 요거는 종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이 지속동사는 저거 말고 또 다른 걸로 쓰자니 또 다른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 그래 할 수 없이 이걸 쓰는 거야. 이 전문사를. 모양이 뜻은 달라도 이걸 쓸 수밖에 없어. 이게다가 만약에 지속동사라고 또 다른 걸 가지고 오면 그럼 failed 다음에 뭐 failed the 이러면 이건 지속동사로 하자. 이렇게 만약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통과되면 되는데 그게 안 통과돼. 그냥 가장 원만한 거는 그냥 이걸로 쓰자. 그냥 이전분사 이 자체를 바로 지속동사로 쓰자. 라고 한 그 사람들끼리 합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속 그대로 쓰는 거야, failed를. 이렇게 쓰면 그 대신에 얘는 항상 앞에 have나 had가 와야 된다. 그래야 되면 이거는 여기에 오고 요거 오면 요거는 이전분사가 아니고 요거는 뭐다? 지속동사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have failed 이러면 실패한 적이 있어요. 또 계속 실패해 왔어요. 그 문맥에 따라서 그래 정해진다고요. 지속동사라는 걸 have하고 failed를 합해가지고 지속동사. 요게 지속동사고요. 요게 지속동사고 네. 이 지속동사의 현재동사가 되는 거지. 저게 준동사듯이 여기 준동사잖아요. 여기 준동사고 is가 들어가면은 준동사의 현재동사고 기본동사는 아직 그 원형이 있으니까 그건 상관이 없고 기본동사라고 해봐야 기본동사는 현재 기본동사 과거동사밖에 없잖아요. 기본동사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기본동사는 그게 없어요. 시간이 없을 수가 없어. 딱 현재 기본동사 과거동사인데 이와 같이 이전분사는 이거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쓰잖아요. 그게 이전분사란 거야. 시간이 없어도 쓰고 시간이 있으면 이전분사 현재 동사가 되는 거지.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그냥 failed 이라면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이것만으로 써요. 이걸 쓰는데 헷갈릴까 봐 이걸 넣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없이도 그냥 실패한 적이 있어요라도 쓴다고요. 뒤에 저거를 갖다가 지속동사라고 하고 네. 요 앞에는 have 동사라고 표현을 하면서 네네. 시간을 부여해 주는 그렇죠. 도움이 됩니다. 예, 맞아요. 현재 지속동사의 현재 동사. 과거 동사 이렇게 그렇죠. 설명을 지속동사의 현재 동사, 지속동사의 과거 동사. 이것도 그렇잖아요. 자, 준동사의 현재 동사, 준동사의 과거 동사. 그러니까 기본동사는 그것도 이것도 없잖아. 기본동사는 그 자체가 그냥 현재 아니면 과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니까 기본동사는 현재 동사 아니면 과거 동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얘는 보세요. 이전 분사는 현재 동사도 있고 과거 동사도 있지만 독단적으로 요거 그냥 쓰잖아. 이렇게 해도 실패하고 있습니다가 되잖아. 언제 실패했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이것도 그래. failed 이것도요. 이거 없어도 그냥 실패한 적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실패한 적 있어요. 이 다음씩 이게 없이 많이 써요. 그 언제까지? 지금까지 이러면 이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없으면 이거냐 이거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주로 이걸 붙여주지만 이게 필요 없을 때는 또 안 써도 되는 거지. 안 쓰는 경우도 많아요. 안 쓰는 경우도. 그러니까 뭐 안 쓰는 경우도 많아. 이제 그건 문맥에 따라서 이제 다 정해지는 거지. 어떠세요? 다 이해가 되셨어요? 잘 기억하세요. 요걸 이전분사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야. 그냥 그 편의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쓸 뿐이지. 쟤는 제 나름대로 이전분사고 얘는 얘 나름대로 주격동사인 거지. 그래서 이 이전분사는 준동사의 하나야. 그러니까 동사는 어떻게 되죠? 기본동사,
준동사, 지속동사. 그 다음에 준동사 안에 이전분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 동사에는 기본 동사가 있어요. 기본 동사가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준동사가 이렇게 있고요. 준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동사가 있는 거지. 동사가 있고. 기본 동사가 있고, 준동사가 있고, 지속동사가 있고. 근데, 이 기본 동사는 원형이기 때문에 얘는 쓸 수가 없어요. 이 자체로서. 이건 못 써요. 원형은. 근데 준동사는 쓰잖아요. 준동사는 시간이 없어도 써. 지속동사도 시간이 없어도 써. 쓴다고. 근데 이제 얘가 현재 준동사 만들려면 is를 붙이면 되잖아요. 과거 이것도 현재 지속동사 만들면 have를 붙이면 되잖아요. 요건 또 과거 준동사 만들면 was를 쓰면 되잖아. 요거는 과거 지속동사 만들려면 had를 쓰면 되잖아. 근데 얘는 그것도 없잖아. 그럼 얘는 그냥 기본 동사 혼자로서는 전혀 못 쓰니까 원형밖에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do를 쓰다가면 현재 동사가 되고 did를 쓰면은 과거 동사가 된단 말이죠. 이런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도 준동사도 단순 스스로가 될 수 있죠. 지속동사도 단순 스스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붙어버리면 얘는 이제 문장 스스로가 되잖아. 근데 얘는 어때? 무조건 하고 문장 스스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떠셔? 이 체계가, 요 체계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체계가? 이 체계가 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 요건 준동사의 현재 동사, 준동사의 과거 동사, 지속동사의 현재 동사, 지속동사의 과거 동사. 그러면 have failed 이러면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 I have failed. 또 실패해 놓았어요. 이렇게도 되잖아요. I have failed. 여기에서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기본 동사만 제대로 알면 다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The government has failed. 실패했어요. 이 말이잖아요. 실패했어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냥 실패했어요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현재 이렇게 지속동사로든지 아니면 과거든지 이게 구별이 안 되게끔 번역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the government, 정부는 이런 뜻이잖아요. The government, 정부는 has failed,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건 현재 지속동사가 되는 거잖아요. failed. The government has failed. 정부는 실패했어요. 자, 그러면 the government는 무슨 뜻일까, 그러면? 정권이잖아요. the는 왜 썼을까요? 왜 썼을까, the government? 이게 설정명사잖아요. 설정명사인데, 이제 특별 관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the government 이러면 the는 보통 우리가 번역할 때 그 정부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정부, 요 정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알고 있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이 대화의 대상이 되는 게 바로 이게 더예요. 그러니까 더가 뭐니까 어디 특별한 데 있는 그 정부가 아니고 그냥 정부란 뜻이야. 요 정부, 이런 거. 현재 우리 요 정부, 이런 거. 근데 여기서 그냥 a government라면 지금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그냥 어디에 있는 어떤 하나의 정부,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러면 우리가 지금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는 우리가 당면한 대상을 더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the government 이러면 정부는 이런 뜻이잖아. 정부가 뭐 했다? have가 아니고 이때는 3인칭 단수 현재니까 has로 쓰는 거죠. has failed. 지금까지 failed. 자, 실패했습니다 이 말이잖아. has failed. 이 말은 옛날에 실패했다는 말도 아니고요. 언제나 실패한다는 말도 아니고 지금 딱 실패해 놓았다는 말이잖아. 딱 지금. 딱 실패해가지고 지금 실패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 이거 유지예요.
유지. 예. 실패해 두었어요. 딱 실패해가지고 지금 실패한 혼란된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거야. has failed. 실패해 두었어요. 뭐 하도록? 뭐 하는 걸? 뭘 할 수 있다. 뭘 하고자 하는 것을 말했잖아. to. carry out. 실행하다. carry. 나르단 말이잖아. 어디로 나르냐? 밖으로 나르는 거지. 뭘 밖으로 나르느냐 하면 the reforms. the reform. 개혁이란 말이에요. 개혁. 그러니까 carry라고 하는 나르다 또는 어떤 계획을 나르면 실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carry the reforms. 개혁. 그러니까 the reform은 개혁이거든요. 이때 더도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개혁을 말하거든. 그 개혁을 carry, 운반하는데 어디로 운반해? 밖으로 운반한단 말이죠. 이렇게 밖으로. 그러니까 carry the reforms out. 밖으로 운반하는데 원래 이렇게 맞는데 여기 이제 out이 앞으로 간 거잖아. 이렇게. carry out. 실행하다. the reforms. 그 계획을 실행하고자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럼 이게 실정서술어가 되잖아. 이해가 되셨어요? 잘 보세요. 자, the government, 정부. 우리의 정부란 뜻이잖아. 우리의 정부는, 이 정부는 has failed. 자, 실패해 놓았어요. 실패해서 지금 실패한 상황이 상태란 말이에요. 이 유지잖아. 실패했는데 그 상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만약에 failed, 과거 했으면 옛날에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 has failed, 실패해 두었어요. 자, 뭐뭐 하고자 하다. carry, 실행하고자 하다. 무엇을? the reforms, 당면하고 있는 개혁을 실행하고자 하다. 실행하고자 하기를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에 실패했다는 말이잖아. 그랬을 때 carry out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있다가 여기 온다고요. The reforms. 그 다음에 promised를 보자고요. The reforms promised. 이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잖아. The reform. F-O-R-M. 다음에 promise가 나온다. promise. 자, promise는 약속하다는 말이거든. 약속하다. 약속하다는 뜻이에요. promise는 약속하다는 뜻이거든. 네. 그러면 자, promise만 주문을 보자. promise. 약속하다. 그럼 과거는 promised.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런 말이잖아. promised.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나와. promised. 이렇게. 그럼 요거는 약속하다. 약속했다. 요거는 promised. 약속되어 있다. 약속되어 있다. 그럼 이거는 이전문사 중에서도 당한문사가 되겠죠. 약속되어 있다. 약속하다 했으니까 약속하다의 대상 입장이 생각하는 거잖아. 이럴 때는 약속되어 있다. 그냥 promised 이거는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약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약속되어 있다. promised. 그러니까 여기서는 the reform promised라면은 그 개혁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되잖아. 근데 이게 독립적으로 쓰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의 단어로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이런 게 바로 무슨 서술 형용사가 되잖아. 아니, 서술 형용사잖아. 약속되어 있는 개혁. A 플러스 B가 아니고 A 플러스 B는 여기서 하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개혁인데 무슨 개혁이냐? 약속되어 있는 개혁이라는 뜻이지. 그러면 이게 the reform promised, 그냥 그 개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A 플러스 B예요. 이렇게. 그 개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A 플러스 B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약속되어 있는 개혁이잖아. 그럼
그럼 요걸 뭐 해준다? 서술 형용사라고 해서 서술의 형용 수식해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A 플러스 B가 아니고 A 플러스 B잖아. 그러면서 이거는 목적어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게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전체가. 이렇게. 목적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영어에서 많이 길어지는 것이 얘들 때문에 요 스몰 A 플러스 B 해가지고 서술 형용사 때문에 영어가 길어지는 거지. 그 서술 형용사에 대해서 여기 이렇구나라고만 알면 이게 헷갈릴 필요가 하나도 없어. 여기에서 만약에 the reforms 요것만 나왔다 그러면 그냥 개혁을 어떻게 carry out 수행하다가 되는데 무슨 계획을 하느냐 하면 the reform 다음에 promise가 나온다고요. 그럼 이건 별 수 없이 얘가 얘를 뭐 해준다? 수식해주는 형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The reform promised. 약속되어져 있는 계획이란 말이에요. 약속되어져 있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자, 원래는 A 플러스 B인데 이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의 단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계획은 promised. 약속되어 있어요. 약속되어 있는 계획. 이거잖아. 나는 부산에 있어요. 자, 여기 한번 해보시죠. 자, 한번 해봐요. The reform. The reform. Promised. Promised. The reform. The reform. Promised. Promised. 그럼 약속되어 있는 기억 되겠죠? 그 다음에 저거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우리의 정부는 이런 뜻이잖아. Has failed. has failed. 실패해서 지금 실패한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잖아요. 그런데 실패하고 실패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 이렇게 긴 말을 갖다가 얘들은 이렇게 짧게 말하는 거야. Has failed. 실패했다. 실패해 두었다. 자, to carry To carry out out the reforms. the reform. The reform. The reform. 어떠세요? 충분히 이해가 되셨습니까? reform은 폼을 바꾼단 말이잖아. 그래 계획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다 이해가 되셨어요? 요걸로 한번 해봐요. promised 이러면 약속되어 있단 말이잖아요. 네. 근데 약속되어 있다는 거하고 관계가 없이 이거 지속 동사로 쓰면 약속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되잖아. 네. 그럼 약속해 버렸어요 이렇게도 되잖아. 그랬을 때 그 약속해 두었어요, 약속해 버렸어요 하면 이게 지속 동사잖아요. 지속이니까 그때도 요걸 쓴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지금까지 약속해 두었어요 그러면 have promised. 이때는 지속 동사이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습니다는 뜻은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And take 5. 말았죠. take 5, take 5, Okay. take 5. 머리 아픈